유럽과 아시아가 진정으로 맞닿는 곳, 수만 년 전부터 이어진 문명들이 빚어낸 땅입니다. 이 토양 위에서 인류는 마을을 짓고 도시를 세웠으며 마침내 거대한 제국을 일구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곳은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나폴레옹은 일찍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계가 하나의 국가라면 그 수도는 아마도 이스탄불이 될 것이다. 오늘날 이스탄불은 2천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5대 도시 중 하나입니다. 매년 도시 인구의 약 5PRCN에 달하는 사람들이 각기 다른 이유로 이곳에 새로 유입됩니다. 메가시티치고도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죠. 수세기 전과 마찬가지로 이스탄불은 여전히 깊은 코즈모폴리턴의 향기를 풍기며 전 세계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 거주자 중 이스탄불 태생은 약 25PRCN에 불과합니다. 즉, 대다수가 타지에서 와서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다는 뜻이죠. 터키 전체 인구 9천만 명 중 거의 5분의 1이 이스탄불 한 곳에 모여 삽니다. 이 엄청난 인파에도 불구하고 이스탄불은 사람들을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묘한 마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거리는 골동품 가게와 수많은 카페, 레스토랑, 개성 넘치는 부티크, 그리고 겹겹이 쌓인 역사적 유산으로 가득합니다. 당신이 누구든 이곳에선 자신과 닮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죠. 터키에서 무언가를 사고 팔고 싶다면 이스탄불만큼 활기찬 시장은 없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신다면 터키 최대 규모의 경기들이 바로 이곳에서 열립니다. 무엇보다 이 도시는 아름다운 마르마라 해를 따라 길게 뻗어 있습니다. 이런 해안 지형 덕분에 이스탄불은 육로와 항로는 물론 해로를 통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크루즈선들이 정기적으로 입항하며 도시를 주요 관광 허브로 탈바꿈시키죠. 하지만 이러한 관광 산업의 열기는 이스탄불의 물가를 높여놓았고 종종 부유층을 위한 도시처럼 느껴지게도 합니다. 쇼핑몰 임대료는 터키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특히 주말이면 유럽과 미국에서 온 수천 명의 관광객을 실은 대형 크루즈선들이 입항합니다. 항구 근처 카페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신다면 아마 이 도시에서 가장 비싼 커피값을 지불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페와 레스토랑은 보통 모든 메뉴에 약 5,500원 의사 정도의 마진을 붙여 판매하곤 합니다. 갈라타포트 같은 곳의 물가는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껴지죠. 그럼에도 여름철이면 이스탄불의 해안가는 모든 소득 계층이 어우러지는 사교의 장이 됩니다. 라이브 음악, 각종 이벤트, 전시회, DJ 공연과 야외 모임들이 도시를 쉼없이 박동하게 만듭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사람들은 옷을 껴입고 해안가를 따라 긴 산책을 즐깁니다. 물론 해안가 곳곳에 버려진 담배꽁초나 유리병, 쓰레기들을 보면 실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바다 경치와 해안을 가로지르는 배들에 집중하다 보면 금세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른 아침부터 어딜 가나 사람들로 북적이고 관광객 무리를 마주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해안가를 따라 걷다 보면 이 도시의 상징인 고등어 샌드위치를 파는 노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다 근처에서 고등어 샌드위치를 먹는 건 이스탄불의 고전적인 경험이죠. 타라퀴에는 오직 수프만 파는 가게들도 있는데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수프를 뜨겁게 내어줍니다. 가게 밖에는 늘 줄이 길게 늘어섭니다. 이스탄불을 처음 방문했다면 곧바로 눈치챌 수 있는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베요글루의 뒷골목, 특히 지안기르 주변에는 고양이들이 어디에나 있어 도시의 생명력과 개성을 더해줍니다. 이 지역의 건축물과 주민들의 세련된 패션, 그리고 우호적인 태도가 어우러져 동네 전체가 따뜻하고 차분한 느낌을 줍니다. 화려한 그래피티로 덮인 건물들, 가파르고 좁은 골목길, 그리고 동물 애호가들, 지안기르를 정의하는 단어들입니다. 이곳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주로 젊은 층과 중년층이 줄을 이룬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대체로 에너지 넘치고 역동적인 모습입니다. 이 동리가 이스탄불의 랜드마크인 탁심 광장과 갈라타 타워와 가깝다는 점도 한몫합니다. 당연히 베요글루와 카라케이에는 온갖 개성 넘치는 인물들이 모여듭니다. 흥미롭게도 카라케이는 과거 사창가가 밀집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탁심 뒤편의 타를라바시 같은 지역은 여전히 위험한 곳으로 간주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곳을 도시에서 가장 안전하지 않은 동네 중 하나로 꼽습니다. 거리에서 잠을 청하는 노숙자들의 모습은 마음을 아프게 하죠. 하지만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니샨타시 같은 곳은 부유하고 대안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일반적으로 현지인들은 외국인에게 매우 친절합니다. 카메라를 보면 미소를 지어주고 기꺼이 도움을 주거나 음식을 권하며 어디서 왔는지 말을 걸기도 합니다. 거의 모든 가게 앞에는 누군가 앉아 차를 마시고 있으며 당신에게 차 한 잔을 대접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러한 온정이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지에서 온 난민들에게까지 항상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 뉴스를 조금이라도 챙겨보신다면 터키가 난민 문제로 얼마나 지쳐 있는지 아실 겁니다. 이스탄불은 그 압박을 가장 크게 느끼는 도시 중 하나이며 많은 상인들이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고 말합니다. 터키인들은 국적을 불문하고 자국에 직간접적으로 해를 끼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물입니다. 이스탄불은 심각한 장기적 물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유입된 난민들은 이미 한정된 자원을 나눠 써야 하는 형편입니다. 또한 많은 난민이 국가 지원을 받고 있죠.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이주민이 낮은 임금으로 노동시장에 뛰어들면서 터키 시민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공공질서 문제나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갈등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죠. 이런 관점에서 이스탄불과 터키 전체는 세계 난민 부담의 상당 부분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지인들은 관광객이 아닌 망명 신청자로 들어온 이들에게 냉담하고 회의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터키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습니다. 물가는 1년 사이에 2배, 3배씩 뛰는 반면 임금 인상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스트레스 지수는 극에 달해 있습니다. 상인들은 치솟는 임대료와 세금에 허덕이고 소비자들은 기본 생필품조차 사기 힘든 실정입니다. 임금이 인플레이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니 구매력은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이스탄불에서 평균 이상의 삶을 영위하려면 미국 달러나 유로 같은 강세 통화로 돈을 벌거나 부동산처럼 수익성이 높은 업종에 종사해야 합니다. 도시는 부동산 중개업자들로 가득합니다. 강한 수요와 공급 압박 속에서 아랍이나 러시아의 부유한 구매자들에게 부동산을 팔아 1억 천금을 노리는 이들이 많죠. 외국인이 약 9억 4천만 원 달러 400,000 이상의 부동산을 구매하면 터키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투표권을 포함해 현지인과 동일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 때문에 부유한 구매자들은 주로 이스탄불이나 안탈리아 같은 도시를 선택합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을 더욱 과열시키지만 정작 대다수의 현지인은 매물로 나온 좋은 집들을 감당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그 집들은 주로 외국인을 겨냥한 것이니까요. 현지인의 시선에서 이스탄불의 일상은 종종 무계획적이고 혼란스럽습니다. 운전하면서 음식을 먹고 작은 불편함에도 경적을 울려대며 아무데나 주차를 하죠. 택시는 잡기 힘들고 겨우 잡아도 기사가 목적지부터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승차 거부를 당하기 일쑤죠. 앞서 이스탄불에 작은 가게들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외국인으로서 눈에 띄는 점은 간판마다 적힌 창립 연도입니다. 신스 1977 같은 문구를 자주 보게 될 텐데 터키인들에게 이는 자부심의 상징입니다. 역사가 깊을수록 더 존경받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곳일수록 서비스가 확실하고 품질이 좋다고 믿는 것이죠. 이스탄불의 역사적인 마드라사 이슬람 학교나 모스크를 방문할 때도 비슷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특정 인물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는데 이 역시 과거에는 지위의 상징이었습니다. 바티 지역의 카피르아 마드라사를 예로 들어보죠. 오스만 제국 시절 부자들은 돈을 쓸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고급차나 최신 가전제품을 살 수 있었던 게 아니니까요. 대신 그들은 모스크, 학교, 분수대 같은 공공 건축물을 짓는데 재산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 자신의 이름을 붙였죠. 이스탄불의 거의 모든 역사적 구조물이 인명과 연결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다른 도시나 국가에서 오는 이들에게 이스탄불 공항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간 약 6,500만 명의 승객이 이용하는 이 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5대 공항 중 하나입니다. 도시 안에 들어오면 이스탄불 카르트 하나로 페리를 포함한 거의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페리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그 자체로 하나의 완벽한 경험입니다. 페리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다들 난간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새들을 구경하며 갈매기에게 시미트 터키 빵을 던져주죠. 현지인들에게 이는 머리를 식히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휴식하는 방법입니다. 터키인들은 대체로 더 많은 관광객이 오길 바라지만 외국인 거주자가 늘어나는 것은 반기지 않습니다. 교통체증은 고통스럽지만 이곳 사람들은 삶 그 자체에는 인내심이 강합니다. 터키인들은 쉽게 포기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일하며 자기 사업을 꾸리는 이들이 많죠. 경제가 아무리 불안정해도 터키 상인들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삶을 일궈나갑니다. 대다수의 가게는 음식점이지만 기념품 가게나 카페 상점, 의류 매장도 즐비합니다. 하지만 세계 여느 곳과 마찬가지로 일요일은 평온합니다.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고 셔터를 내리며 뒷골목은 텅 빕니다. 사람들은
주로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합니다. 비싼 연료비와 만성적인 정체 때문에 대중교통을 선호하죠. 게다가 터키의 신차 가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유럽에서 약 6,700만 원 달러 50,000 정도 하는 신형 럭셔리 카가 터키에서는 약 1억 3,500만 원 달러 100,000부터 시작하기도 합니다. 차를 살 때 차감만큼의 금액을 국가에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이죠. 이스탄불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뚜렷한 습관은 바로 티타임입니다. 터키인들은 끊임없이 차에일을 마십니다. 쉴 때뿐만 아니라 일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직종이든 신선한 차가 끓고 있는 공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차는 단순한 음료 그 이상 소통의 도구입니다. 터키인 두 명이 마주 앉으면 차를 마시면 몇 시간이고 지루함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주제는 주로 경제, 축구 혹은 치인에 대한 가십거리죠. 통계적으로 터키인은 아일랜드인과 더불어 세계에서 차를 가장 많이 마시는 민족입니다. 동시에 길 가는 성인 10명을 붙잡으면 8명은 흡연자의 확률이 높습니다. 많은 이들이 18세 이전에 담배를 시작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끊지 못해 애를 먹습니다. 문화적으로 터키인들은 대체로 적응력이 뛰어나고 관용적입니다. 당신이 외국인이라면 이스탄불에서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크게 간섭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민감하게 여기는 핵심 가치는 반드시 존중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슬람교와 무슬림에 대한 존중입니다. 이곳에 와서 이러한 가치를 공개적으로 비하한다면 환대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종교에 대한 예의는 필수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터키인이 엄격한 종교적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신앙에 대한 애착이 강할 뿐이죠. 공식 기록에 따르면 인구의 약 99%가 모슬림입니다. 또 다른 민감한 주제는 역사입니다. 터키인들은 오만 제국의 술탄들이나 공화국 건국 영웅들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건국 지도자들을 가볍게 비판하는 것은 금기시되며 사람들은 그들의 유산을 강하게 보호하려 합니다. 정리하자면 터키인들은 종교적이면서도 민족주의 성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규칙을 따르고 가치를 존중한다면 누구보다 따뜻한 환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동시에 부와 사치에 대한 동경도 강합니다. 어릴 때부터 부유한 삶을 꿈꾸며 자라나는데 이는 터키 드라마에서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드라마를 틀어도 스토리는 비슷합니다. 재벌 남성과 가난하지만 아름다운 소녀의 사랑. 남자는 첫눈에 반하고 두 사람은 맺어지려 하지만 끝없는 음모가 가로막습니다. 주로 남자의 가족이 반대하며 여자를 괴롭히죠. 흥미로운 점은 이런 뻔한 이야기를 50번 반복해도 사람들은 질리지 않고 끝까지 시청한다는 겁니다. 터키인들은 진심으로 드라마와 갈등을 즐깁니다. 그런 삶을 보며 대리 만족을 느끼고 부자가 되는 꿈을 꾸죠. 브랜드에 대한 집착도 대단합니다. 형편이 허락하는 한 최고의 브랜드를 사서 소셜미디어에 인증하려 합니다. 구매력이 낮고 임금이 적은 현실에서 브랜드 제품 하나를 소유하는 것은 자신을 뽐내고 기분 전환을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술에 대해서는 꽤 엄격한 정책을 유지합니다. 정부는 금주를 권장하며 그 방편으로 주류세를 매우 높게 책정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술값을 감당하지 못해 포기하거나 알코올 의존도가 높은 이들은 위험한 밀주를 만들어 마시기도 합니다. 반면 음식은 이스탄불이 가장 빛나는 분야입니다.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풍미가 이곳에 있습니다. 터키 요리는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물려받은 풍성한 전통 덕분에 굳이 외국 요리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국 음식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며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하죠. 이스탄불에서 터키 음식을 먹고 실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세계 요리 순위에서도 터키 요리는 항상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립니다. 이스탄불 관광의 꽃은 단연 아야소피아와 블루 모스크입니다. 박물관이었던 아야소피아는 최근 다시 모스크로 개방되었죠. 6개의 미나레트 첨탑을 가진 블루 모스크의 웅장함은 압도적입니다. 이 두 랜드마크는 넓은 광장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스탄불을 찾는 관광객이라면 적어도 한 번은 이곳에 발을 들입니다. 워낙 중요한 지역이라 아야소피아 주변의 거리와 광장은 항상 청결하고 세심하게 관리됩니다. 터키인들은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장소를 최상의 상태로 보여주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가정에서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손님이 오면 집에서 가장 크고 화려하게 꾸며진 거실로 모십니다. 결혼식 또한 터키인의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결혼식을 생략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지기도 하죠. 화려한 축하 연회를 선호하며 식 없는 결혼은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스탄불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런 관념이 변하고 있긴 합니다. 아예 결혼을 필수로 보지 않는 이들도 늘고 있죠. 이스탄불은
결코 잠들지 않는 도시입니다. 한밤중에도 취향에 맞는 장소를 언제든 찾을 수 있고 위스퀴다르의 쿠즈군죽처럼 고즈넉하고 매력적인 옛 골목을 산책할 수도 있습니다. 모델들과 부유한 아랍인들이 모이는 니샨타시는 도시의 화려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이스탄불은 이처럼 대조적인 모습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어떤 곳은 인도 같고 어떤 곳은 파리나 뉴욕을 닮았죠. 반면 무허가 주택 단지들은 다소 위험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 늘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이스탄불 다큐멘터리를 마칠 시간입니다. 다음 여정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